네, 장기표 시사논평 이 시간에는 그 목포 그 근대 이 문화공간과 관련한 이 손혜원 의원 개입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요즘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의 핵심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난 저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오히려 이 사건의 본질을 은폐시켜주는 역할을 언론이 저는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권력이 개입해서 이걸 문화재로 지정되게 했다는데, 이 사건에 저는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아니라 이는 그야말로 손혜원 게이트라고 불러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게이트라는 게 본래 영어로 문이라는 뜻인데, 이게 워터게이트, 옛날에 닉슨 대통령이 그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호텔에서 도청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닉슨 대통령이 탄핵당한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게이트라는 것은 권력이 개입된 이 부정사건을 말할 때 이걸 게이트를 하는데, 딱 이 손혜원 씨 이거 근대육사 문화공간 사건은 이 권력이 개입된 부정사건이라는 의미에서 손혜원 게이트라고 이름 불러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 사건의 본질은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권력이 개입된 이 부정사건인데, 언론에서는 이걸 지금 그 집이 몇 채냐, 두 채, 9채, 15채, 20채로 늘어났다. 물론 이것도 전부 다 참 비난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것이 부동산 투기냐 아니냐, 또 이 공직자로서 이해 충돌 방지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또 그러니까 또 손혜원 씨는 또 이건 이해 충돌이 아니라 또 손해 충돌이다. 즉 이익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손해 보았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장난입니다. 이해 충돌이라는 것 자체가 손해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익과 손해 개입되기 때문에. 요컨대 이런 말장난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즉 이 말장난들은 오히려 이 사건의 본질을 은폐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지금 현재 우리 언론들은 이 사건의 본질을 은폐시켜가지고 재미로 재미거리로, 말하자면 흥미거리로 만들고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더욱이 지금 나오는 말들도요, 말도 되도 안 하는 소리를 지금 손혜원 씨는 지금 해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몇 가지 예를 들면, 자기는 돈에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여기다가 박물관 지어가지고 목포시나 또는 전라남도에 기증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만약에 이거를 박물관을 지으려고 그러면 박물관을 여기 조금 짓고 저기 조금 짓고 그래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한 지역에 지으려고 그러면 한 군데 딱 땅을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군데 흩어져 가지고 이거 어떻게 짓습니까 이게? 그런 점에서도 말이 안 맞고, 그 다음에 또요, 이걸 만약에 진짜 자기가 이거를 지어가지고 기증을 하려고 그랬다면 자기 돈 내가 하면 되는 거야. 굳이 자기 돈을 조카한테 주어가지고 그 조카 이름으로 자칫하면 부동산 실명제 위반인데, 그런 짓 해가면서 왜 그럽니까? 또 여기다가 와인바 하는 자기 조카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와인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카를 목포로 와가지고 집사가 해가지고 그 사람이 기증할 수 있습니까? 말도 되도 안 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또 여기다가 또 이 말 맞추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가 좀 지적하고 싶은데, 조카 엄마, 이 남동생의 이혼한 부인이 엊그제 텔레비에 나와서 해명하는데 보니까, 본래 이 고모가, 손혜원 씨가 고모죠. 조카들 어려운데 조카 좀 살 수 있도록 옛날에 학비도 주고 저거 이랬다 그럽니다.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이 사건이 처음에 터졌을 때 이 아주머니가 그 애 엄마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옛날에 그 박물관에 근무한 일이 있기 때문에 고모가 부탁을 해서 마지못해서 내가 인감증명 떼어줬을 뿐이다. 우리는 그 이상은 모른다. 또 그 아들도 모른다. 그 동생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고모가 조카 살 수 있도록 해달라 한다. 이것도 또 말이 아닌 거야. 그것도 그러니까 또 기정을 했다면, 그것도 어떻게 또 전남도나 목포시에 또 그 조카한테 정려를 했다면 어떻게 또 이걸 또 전부 다 목포시나 또 전라남도에 기증할 수 있습니까? 이 손혜원 씨 지금 해명도 완전히 그냥 말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의 본질은 그런 말장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뭐냐? 이것이요, 2018년 8월 달에 문화재로 지정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한 5, 6개월 전부터 집중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20채에 가까운 20곳에 가까운 집을 이렇게 사들인 겁니다. 집이나 땅을. 이 사들일 때는 이것이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들인 겁니다. 왜? 그게 적어도 한 돈이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15억 정도 들었을 것 같은데 그 15억을요 문화재로 지정된다는 확신이 없이 그 돈을 어떻게 거기다가 투입할 수 있습니까? 이 확신이 아직 문화재로 지정된 다음에 이걸 투입했다면 또 별도의 문제. 구입하기 전에 그 많은 돈을 투입했다는 것은 이 지역은 문화재로 지정되게 할 수 있다, 지정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한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 또는 비록 여당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하더라도 그 여당 그 간사 한 사람이 이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대통령 댁을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만이 이런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또 이 손혜원 의원은 대통령 부인하고 아주 절친이고 또 대통령 하고도 아주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2016년 총선 때요, 그 문재인 대표가 자기가 대표로 있는 그 당으로는 도저히 말하자면 2016년 총선에 어떻게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 너무너무 거두지 못할 것이 너무너무 명확하니까 김종인 씨를 영입했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했는데 이 다리를 놓은 사람이요 손혜원 씨였답니다. 이 다리를, 즉 마침 손혜원 씨가 평소 김종인 씨하고도 이렇게 친분 관계가 있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쪽은 더 오랫동안 그 부인하고 아주 친한 친구고, 그래가지고 사실도 2012년도 대통령 선거거든요. 그때도 이 대통령 현재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손혜원 씨한테 좀 선거 때 좀 도와달라는 부탁도 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좀 논의를 하고 하는 것이 이처럼 말하자면 2016년 총선 때 문재인 대표로 하여금 김종인 씨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데 아주 이 다리를 놓은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총선에서 말하면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또 그 좋은 성과에 기반해서 문재인 씨가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손혜원 씨로서는 내가 이 정권 만들어내는데 1등 공신이다. 실세 중에 진짜 실세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말하자면 얼마든지 목포 이 적산가옥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 그 지역을 근대 문화공간으로 내가 지정할 수 있다. 이 확신을 한 거예요. 그것도 실제로 또 그 백을 동원해가지고 지정되게 한 거란 말입니다. 이거를 밝혀야 됩니다. 즉 김정숙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지정되게 하는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이거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밝혀야 된다고 말하자면 밝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하면 언론에서 이런 주장을 해야 되는데 무슨 부동산 투기냐 아니냐 10채냐 20채냐 이런 소리만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요
또 이렇게 지정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목포 일원에요. 이런 문화재 현대화 작업에 1,100억 원이 투입됐는데 그 중에 500억 원은 문화재청 예산으로 바로 이 적산가옥이 늘어서 있는 이 근대 문화유산 근대 문화공간으로 지적된 바로 이 지역에 말하자면 현대화하도록 리모델링인지 뭔가 하도록 하는데 예산이 책정됐다고 합니다. 문화재와 관련해서요, 이 5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이거는 참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투입했다고 하는 것은 이는 청와대 백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을 밝혀야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저는 이 점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요, 손혜원 씨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하자면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되게 하는데 내가 1등 공신이다라고 자부할 만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했고, 또 여기다가 또 그러다 보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 자기가 잘 아는 나전칠기 전문가를 이걸 글로벌 스탠다드라 하면서 엄청나게 칭찬하면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했는데 마침 중앙박물관에서 거절해서 안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처럼 여러 곳에요, 이 손혜원 씨가 말하자면 권력의 실세로서 정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움직일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 일을 나는 저질렀음이 앞으로 차츰차츰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저는 우리가 추궁하고 또 조사케 하고 그래서 밝혀내서 또 책임을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언론도 이래야 됩니다. 언론이라는 게 단순히 말장난하는 데가 아닙니다. 특히 야당이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야당이. 그래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고, 이 또 제1야당 아닌 다른 야당들은요 더 한심합니다. 어쩌다 자유한국당에서 무슨 문재인 대통령 부인과 관련됐다. 그래서 국정조사해야 된다. 또는 특검 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야당에서조차도요 정치 공세다 이런 말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야당입니까 이게? 국민 여러분, 지금 이 문재인 정권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 내 하나 더 짚고 넘어가면 손혜원 씨가 얼마나 말하자면 이 대통령의 호의를 받는 실세인가 하는 거는 지난번에 그 손혜원 씨 탈당할 때요,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 배석을 했지 않습니까? 배석하는 모습도 말하자면 시중드는 듯한 모습으로 이 손혜원 씨가 얼마나 실세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이 실세가 되면 안 되죠. 이런 걸 밝혀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걸 밝혀내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도 엉망이고 다른 야당들도 엉망이고 여당은 아예 이거는 감사기에 바쁘고 하니까 이거는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앞으로 언젠가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국민적 움직임이 저는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를 말하자면 각오를 하고 계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